예,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PC 물가가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지표로 확인이 됐고요. 인텔의 보수적인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앞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나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개하면서 급락을 했고요. 최근에 다시 5월 이나 3월은 쉽지 않다라는 주장 속에 5월 이나는 상당히 유력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투자들이 생각하는 이유들이 좀 있겠죠. 한국 관련 지표들은 올랐습니다. 더 주초에 우리 증시는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들 정리해 보면 미국은 S&P 500은 살짝 빠지고 다우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빠지고 뭐 인텔이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나스닥이 플러스 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웠죠. 그렇지만 우리 증시 돌아갈 때 막 지수 선물이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130포인트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했다. 그럼 이렇게 선전한 이유가 뭐냐? 물가 지표 때문입니다. PCE 물가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뭐 다 대체로 예상치 부합했고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2.9%, 이게 2년 만에 처음으로 앞에 숫자가 2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전월 대비는 뭐 0.2%. 근데 실제는 저 반올림해서 그렇지 0.17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예상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PCE 물가가 중요한 건 물가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CPI는 그냥 단순하게 수치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PCA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비싼 거는 안 사고 덜 비싼 거를 사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귤값은 많이 올라가고 사과값은 덜 올라가면 과일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귤은 덜 사고 사과를 더 사 먹을 확률이 높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물가를 산정한 게 PCA라서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수치가 뭐 어쨌든 안정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일단은 잡혀가고 있다. 아직 2%까지 초반까지는 거리는 있지만 이게 좀 안도감을 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득가 지출을 보면 소득은 0.3% 증가했는데 소비는 0.7%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득 대비 지출이 더 많이 늘었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된 측면도 있죠. 근데 다만 이제 12월은 시기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 또 그 미국의 어떤 쇼핑 시즌하고 맞물리는 그런 특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갖고 쇼핑 시즌 때문에 이제 좀 소비가 늘어난 게 아마 데이터로 그렇게 잡힌 것 같다. 그래서 다음 데이터까지는 조금 더 봐야 뭐 저렇게 지출이 늘어나는지 여부는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코멘트들을 정리해 보면 닉 티미라우스 같은 경우는 이 지표를 보고 몇 달 전 대비 인하 논의가 빨라진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니까 6월에 PC가 이제 3.9%로 연말에 나올 걸로 보고 연말 금리 5.6%를 전망을 했는데 그런데 5.3%의 금리 가지고도 3.2%로 이제 나왔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릴 필요는 당연히 없고 인하를 언제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LPL 리서치에서는 지금부터 금리 인하는 만약에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다. 근데 5월부터 6월 사이에는 좀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고요. UBS에서는 5월에 금리 내릴 것 같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지표가 안정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뭐 일반적으로 예상한 대로 나온다면 5월 정도부터는 금리를 내릴 것 같다. 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되게 좀 부정적인 보고서도 아주 주장도 언론에 보도된 게 있는데 이제 건드락이라고 유명한 채권 투자자죠. 경기 침체 때문에 미증시가 3,200포인트까지 폭락할 거다. 현금을 늘려놓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 되게 겁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잠시 후에 이 사람 특집으로 하나 준비한 게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으로는 인텔이 뭐 12%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텔에 대해서는 되게 혹평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 AI 시대에 좀 뒤처진 것 같다. 뭐 서버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아니라 그쪽에서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들 노력을 좀 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가지고 좀 회사가 구려 막 한마디로 막 이런 취지의 어떤 보고서들이 되게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루이비통이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명품 소비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건 사실 경기 침체하고 좀 동떨어진 문제죠. 물론 이제 부자들은 경기 침체 된다 하더라도 구매를 뭐 그렇게 크게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근데 최근에 이제 늘어나는 거라든가 뭐 중국에서의 어떤 소비라든가 뭐 판매량이라든가 등등 유럽에서의 판매량이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명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봐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 보면 MSCI 한국 지수가 1% 정도 올랐고요. 야간 선물은 0.6% 정도 올랐습니다. 환율은 어제하고 거의 똑같았고요. 그래서 미증시 주말 사이 별다른 일이 없다면 주 초의 증시는 이제 플러스로 출발할 확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좀 정리해 보면 아이고 GDP인데 어쨌든 GDP가 예상보다 이제 하여튼 GDP 미국의 이제 성장률이 양호하게 나왔고요. 이제 미국의 성장률이 양호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도 좀 잘 나온 편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연착륙이 확인이 됐다라는 점은 이제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주식시장은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이 나오고 FMC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벤트들이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오늘 몸살인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증시의 어떤 방향을 마저 돌파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 거냐라는 걸 결정지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이제 전차 쪽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삼성전자는 쇼크였지만 하이닉스가 잘 나왔고 자동차는 배당으로 승부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실적은 별로지만 바닥을 탈피하는 시도들이 나왔고 조금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붙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건 아니라서 선택 또는 순환 뭐 이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간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시소로 갈 가능성이 높은 국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증시에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연착륙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필이 돼서 또 일부에서는 이제 3월에 금리 안 내린다라는 건 이미 소화가 된 재료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와서 뭐 시장은 계속해서 좀 기회를 줄기는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건드락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싫은 게 아니라 저는 뭐 긍정적인 얘기만 너무 하는 것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저는 마이클 리슨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2019년에 보세요. 올해 후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조짐이 예상이 된다. 2019년입니다. 2020년 4월에 그때 이제 코로나로 폭락한 다음에 반등했을 때 증시 투매가 다시 나올 거고 3월 저점을 다시 시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2021년 1월에 주가 밸류가 너무 높다. 제로 금리 사라지면 미증시 폭락할 거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가 1분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지금 1분기인데 경기 침체 안 했잖아요. 근데 저런 어떤 이야기들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을 때 주식시장 어떻게 됐나 보시면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저게 제가 화살표 표기한 자리가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얘기한 자리예요. 근데 하락할 때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제 대체로 보면 좀 음봉일 때 얘기한 경우가 좀 많았죠. 근데 주식시장 보세요. 오히려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갔어요. 그때가 오히려 저점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이럴 때마다 인터뷰를 하고 이 사람의 의견을 보도하는 게 문제지 뭐 이 사람 자체가 예측을 어떻게 하는 건 자유니까 또 그게 뭐 맞는다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맞는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사람 기사 나올 때는 너무 좀 부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하여튼 약간 이제 너무 한쪽으로 쏠린 거, 이게 또 낙관적으로 너무 쏠린 거는 또 그거 가지고 제가 팩트 체크하고 이런 거를 좀 하는 편이라서 오늘 또 이 사람 발언도 좀 미국 언론에서 되게 많이 보도가 됐길래 한번 좀 이래저래 좀 찾아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시장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만 얘기한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